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시작한 삼민호입니다. 저번 불펜 투수 편에 이어서 2023 시즌 삼성 라이온즈 전력 분석 포수편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수진 분석에 앞서 일본 프로팀과의 세 차례 연습 경기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인 리오넨 파이터스와의 경기입니다. 3대 0으로 경기에 졌죠. 사실 김현준, 김상민밖에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 별다른 거는 없어요. 투수들 그냥 그나마 가장 좀 잘 던졌던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김동진 선수가 좀 두 차례 좋은 수비를 좀 보여줬던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홍정우, 문효홍익, 이승현 등의 1군 부편의 무실점 피칭은 좀 칭찬할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날 리오넨 선수의 대부분은 1군 멤버라고 해요. 그리고 3번 타자 마츠모토는 퍼시픽 리그 타격왕이고 두 번째로 출전한 이토 히로미는 WC 멤버고 일본에서 꽤 인정받는 투수죠. 두 번째 경기는 리뷰를 해야 되나요?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삼성 라이온즈 홈 경기였습니다. 18대 1로 졌죠. 원태인 선수가 정말 잘 던졌다고 합니다. 원태인 선수 2이닝 동안 3삼진 던지고 최고 146km를 기록했다고 하고 본인도 조금 직구 구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칭찬할 점이고 김태훈 선수가 좀 홈런을 친 부분 그리고 이지현 선수가 멀티 안타를 치고 또 유격수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이것 빼고는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노성우 선수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죠. 마지막은 오늘 있었던 경기죠.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경기 7대 0으로 역시 졌습니다. 불펜에서 참 홍정우 선수나 최충현 선수는 이제 1군 불펜으로 올라야 하는 선수인데 좀 보여준 모습은 아쉬워요. 다만 이승현, 좌승현 선수가 저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1이닝 동안 보여준 피칭은 꽤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여줬고 꽤 기대가 되는 모습이에요. 아직 19구에는 좀 아쉽지만 커브의 제구가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타석에서는 조민성 선수가 그래도 멀티 안타를 치면서 본인의 타격 재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3포스 시스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3포스 시스템 과연 괜찮을까요? 2022 시즌의 각 포수들의 성적입니다. 사실 3명 다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강민호 선수가 타율은 낮지만 장타율하고 홈런수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제일 어쨌든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태군, 김재성 선수 역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 강민호 선수는 전반기 최악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홈런이 2개밖에 없고 장타력이 실종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모두 다 에이징 커브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는데요. 그러나 무릎이 괜찮아진 후반기에는 OPS 탑5에 드는 등 역시 강민호다 라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태군 선수는 커리어 하이 활약을 하였습니다. 정말 전반기 깜짝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김태군 선수는 타자로서 장타력은 좀 부족한 모습이에요. 홈런 수도 역시 많지 않고요. 대신 후반기에는 대타로서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재성 선수는 LG에서는 많은 기회가 없었는데 삼성에 이적해 오면서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작년 시즌 공수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직 도루저지가 없는 모습이지만 올 시즌은 꼭 기록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재성 선수에게는 올 시즌이 정말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강민호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민호 선수 최근 3년간의 기록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에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등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죠. 사실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이런 기록을 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긴 해요. 강민호 선수. 강민호 선수 올해 37세입니다. 사실 많은 나이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야구하기 딱 좋은 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강민호 선수는 역대급 내구성을 갖고 있는 포수입니다. 37세라고 해서 쉽게 에이징 커브를 겪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강민호 선수의 작년 후반기 기록은 정말 좋았습니다. 작년 후반기만큼만 해도 1년 못지않은 성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2023 시즌도 주전 포수는 강민호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민호 선수의 좋은 활약이 삼성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민호 선수의 많은 나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군 포수 중에 LG의 허도한 선수를 제외하면 강민호 선수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삼성 오기 전에 강민호 선수는 20홈런 쉽게 쳤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약간 에이징 커브를 겪었던 것인지 사실 삼성에서는 20홈런을 넘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강민호 선수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나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1 시즌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전반기도 성적이 정말 좋았고 시즌 중에 계속 성적이 좋았지만 후반기에 좀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었는지 좀 부진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대체 자원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강민호 선수가 계속 출전했고 3할 1푼 2푼 때 타율이 점점 떨어져서 2할 9푼으로 시즌을 마쳤죠. 물론 좋았던 성적이지만 좀 강민호 선수 체력 관리를 했으면 더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민호 선수도 이제 김태군, 김재성과 적절한 출전 배분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그리고 이 부분에 적응이 필요해요. 강민호 선수가 커리어 내내 로테이션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이제는 조금 적응하면서 적당한 출전을 하면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그런 베테랑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태군 마마 김태군 선수입니다. 김태군 선수 타격에 눈을 떴는지 작년 시즌 늦은 나이에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죠. 본인도 양의지 선수를 벤치마킹하여 타격이 좋아졌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김태군 선수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준급 백업 자원입니다. 작년 삼성에서 사실 커리어가 좋았지만 벤치였던 이유가 있고, 박진만 감독 대행 당시 이 선수가 선발로 포수 출전이 채 3경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진만 감독 대행 말에 의하면 김태군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김태군 선수의 트레이드는 꽤 생각보다는 어려운 편입니다. 김태군 선수가 백업 자원인 건 대부분 팀이 알고 있고요. SSG의 김민식, 이재원에 비해서 크게 나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한승택보다는 김태군 선수가 좋은 자원은 맞지만 기아도 손해정보는 장사하기 싫고, 제가 볼 때 롯데가 유강남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으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군 선수는 내년 시즌 FA죠. 최근 포수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김태군 선수가 1년 쓰고 어떻게 될지, 박동원 선수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 팀에서도 좀 꺼려지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태군 선수가 트레이드가 된다면 저희 삼성 라이온즈가 어느 정도 필승조가 구해진 상황에서 적당한 자원과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 미래 안방만인 김재성 선수입니다. 김재성 선수 올해 나이가 27세인데요. 이제 주전을 뛰어야 합니다. 강민호, 양의지, 유강남 뿐만 아니라 과거 리그를 대표했던 이만수, 박경환, 조민성 등 그 선수들은 김재성 선수 나이 때 주전으로 활약했어요. 올 시즌 김재성 선수가 포수하고 지명타자로 100게임 이상 출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성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4 시즌 김재성 선수가 그래서 주전을 맡는 것이 삼성이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일 거예요. 김재성 선수가 도루 저지가 없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김재성 선수는 원래 LG에서도 어깨가 굉장히 좋았고 수비가 좋았던 선수이고, 또 도루 저지에 파라는 투수의 역할입니다. 김재성 선수의 도루 저지 능력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성 선수에 대해서 우려할 지점은 도루 저지가 아니라 바로 2년차 징크스를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성 선수는 올 시즌이 거의 2년차라고 볼 수 있어요. 후반기에 분석당한 김현준 선수보다 김재성 선수가 훨씬 더 올 시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포머 징크스는 대부분 약점의 분석과 그리고 선수의 어떠한 마인드의 변화로 오는데, 김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분석이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올 시즌도 다시 마인드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올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재성 선수는 꾸준한 출전이 사실 보장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타석에서 오히려 타격감을 잃으면서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아주 적게 남아 있습니다. 김재성 선수는 어떤 타자일까요? 이 선수를 좀 분석해 보면은 일단 평균 타구 속도가 130km 이상이고 하드 힛 비율이 25% 정도 된 타자예요. 장거리 타자는 거포는 분명 아니지만 충분히 중장거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타자고, 타구 발사 각도만 조금만 높인다면은 홈런도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바빕이 심하게 높아요. 이 정도로 바빕신의 가호를 받았는데, 올해는 어떨지, 올해도 바빕신의 가호를 받을지, 아니면 이 선수 성향 자체가 바빕이 잘 나오는 타자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3명의 훌륭한 포수들을 활용하는 3포수 시스템, 효율적일까요? 28인 엔트리에 포수가 3명인 것은 사실 낭비입니다. 사실 3포수 시스템은 어쩌다 하는 거죠. 그 포수 개개인에도 출전 시간이 적어져서 좋지 않고요. FA가 1년 남은 김태구 선수에겐 최악일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사실 포수 자원을 트레이드 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포수 시스템은 사실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3포수 시스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3포수 시스템이 효율적이려면은 한 3가지 정도 상황이면 효율적일 수 있어요. 첫 번째, DH로 출전한 강민호 또는 김재성 선수의 타격 성적이 정말 좋을 때입니다. 이미 다른 선수들은 추신수, 최영우, 작년에 이대호 등 지명 타자에 대한 엔트리가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우리 팀은 작년에는 없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두 선수가 좋은 타격 성적을 보이면 그냥 엔트리 중 한 명을 지명 전문 타자로 세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담 포수가 좀 정착화돼서 각각 이 3명의 선수가 맡은 투수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막 백정현, 수아레즈, 원태인, 뷰캐넌 다 10승, 15승 이상 하고, 막 허윤동도 갑자기 막 각성해서 막 10승 이상 하고, 막 투수들이 너무 잘해. 그럼 전담 포수 시스템이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업 자원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수 자원들은 발이 느리기 때문에 경기 후반 대주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포수가 2명인 경우에는 대주자 대타로서 이렇게 막 쉽게 바꾸는 게 유동적이지는 않지만 3포수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유동적으로 가능하죠. 강민호 선수가 뭐 8회 안타 치고 출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수를 대주자로 바꾸고 김태구 선수를 대타로 쓰고 뭐 그래도 뭐 김지성 선수가 있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김지성 선수가 지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대주자나 대타에 대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번이 정답 같아요. 강민호 선수가 이제 사실 지명타자 볼 수 있는 나이니까 지명타자를 출전하면서 정말 좋은 성적 기록하고, 김재동 선수도 작년에 지명타자 출전이 더 많기는 한데 어쨌든 본인의 타격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지명타자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사실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에 김도환 선수가 상무에서 제대를 하는데 저는 김도환 선수가 2군 포수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 2군 포수진이 생각보다 정말 빵빵합니다. 1군에서 여러 번 뛰었던 김민수 선수, 그리고 작년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병헌 선수, 그리고 아직 데뷔는 못했지만 충분히 기대리로 평가받는 정진수 선수가 있죠. 올 시즌 2군 포수는 누가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수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성 라이온즈 내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